안녕하세요. 팝성형외과 이일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안면거상과 미니거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술 모두 처짐 리프팅이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 적용되는 범위나 효과 그리고 회복 속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수술이 맞는지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안면거상은 이름 그대로 얼굴 전체의 처짐을 개선하는 수술이고요. 주로 중안면과 하안면 그리고 목선까지 모두 폭넓게 교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짐의 정도가 비교적 뚜렷하거나 턱선이 흐려지고 목 쪽까지 라인이 무너지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절개는 귀 앞에서 시작을 해서 귀 뒤쪽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이 절개를 통해 피부와 근막인 스마스층을 충분히 들어 올려서 자연스럽고도 확실한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니거상은 절개 범위가 짧고 고민인 부위만 골라서 리프팅이 가능한데요. 보통 귀 앞에서만 짧게 절개를 해서 하안면이나 볼처짐 같은 내가 원하는 국소적인 문제의 부위에 집중을 해서 교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절개 부위가 작다 보니까 회복 기간도 빠르고요. 통증이나 멍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변하고 싶지는 않고 거울에서 자꾸 내 볼 옆선이 좀 처져 보인다, 좀 신경 쓰인다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수술의 가장 큰 차이는 얼마나 넓은 범위를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고요. 안면거상은 목부터 턱선 그리고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팔자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느낌이라면 미니거상은 볼처짐이나 턱 라인의 앞부분 정도를 다듬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짐이 심한 상태에서 미니거상을 선택하시면 기대했던 만큼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가 있고요. 반대로 처짐이 가벼운데 안면거상을 선택을 하시면 불필요하게 큰 수술을 하게 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꼭 상담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환자분의 먼저 피부의 두께, 지방의 위치, 그리고 스마스층의 탄력, 그리고 실제로 원하는 변화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동일한 나이라고 해도 피부의 두께나 지방량이 모두 다르고 처짐의 시작 위치와 양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이는 몇 살이니 안면거상을 꼭 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결국 개개인에게 맞춘 접근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수술 모두 회복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면거상은 아무래도 수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붓기와 멍이 지속될 수가 있고 일상 회복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편입니다. 반면 미니거상은 절개가 짧아서 며칠 정도만 지나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 시에 개별 상황에 맞춰 회복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두 수술 모두 장점이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태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짐이 목까지 내려와 있고 옆모습에서 턱선이 무너진 것이 고민이시라면 안면거상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고요. 반대로 회복 시간은 길게 잡기가 어려운 상태이시고 자연스러운 정도의 변화만 원하신다면 미니거상이 오히려 최적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붓기나 멍, 감각 변화와 같은 부분도 모두 수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절개선 흉터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지지만 초기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저희 병원에서 안내하는 관리 방법을 꾸준히 따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안면거상과 미니거상의 차이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리프팅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가장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